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세상, 이제 그만 당하고 살 건가요? 50대가 넘어서까지 착하다는 소리 듣는 당신, 혹시 속으로는 억울하지 않으세요?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나는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말입니다. 며느리는 당신을 당연한 무료 베이비시터로 여기고 자식들은 엄마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희생을 당연시합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항상 계산은 당신 목, 굳은 일도 당신 목. 그런데 고마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착하게 산 사람이 받는 대접인가요? 나이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착함이 곧 호구가 되어버린 현실 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언젠가는 내 진심이 통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당신만 손해보고 있다면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는 건 왜 이렇게 적을까? 왜 나는 항상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사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무시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당신이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희생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고마워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착한 당신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낮춰서 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자신의 감정은 뒤로 미루고 자신의 의견은 숨기고 자신의 시간은 포기합니다. 이런 패턴이 수십 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참을 사람, 화를 내지 않을 사람, 무엇을 부탁해도 거절하지 않을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어느새 그런 역할에 길들여져 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슬픈 것은 이런 현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착하고 희생적으로 살아도 사람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자기 주장도 없고 의견도 없는 사람이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과연 당신이 원했던 인생일까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당신도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무조건적인 착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착함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배려도 좋지만 자기 존중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더 슬픈 일은 이런 일들이 가족 관계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도움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서비스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친구들조차 착한 당신의 마음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심심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지치고 상처받고 외로워집니다. 나는 이렇게 베풀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을까 하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 가치는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낮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대로 당신을 대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함부로 내어주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함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착하다는 이유로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 말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착함과 현명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베푸는 것이 착함이라면 언제 베풀고 언제 선을 그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현명함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차이를 깨달은 분들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존중받는 삶을 찾아갔는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58세 김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숙 씨는 결혼 후 35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 아침 준비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자신만의 시간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결혼해서 나간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손자 돌봄은 당연히 미숙 씨 몫이 되었어요. 아픈 날에도 약속이 있는 날에도 며느리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것을 미루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아,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니까 맡겨도 돼요. 별일 아니에요. 그 순간 미숙 씨는 머리가 멍해졌다고 했습니다. 35년 동안 희생한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질까? 며느리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정작 고마워하지도 않는구나. 다음 날 며느리가 또 손자를 맡기려고 전화했을 때 미숙 씨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한데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어머니도 어머니 일정이 있거든. 며느리는 당황스러워했지만 미숙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숙 씨는 달라졌어요. 손자를 돌봐주되 일주일에 3일만, 그것도 미리 상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미숙 씨에게 더 감사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제 며느리는 부탁할 때마다 정말 죄송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꼭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65세 이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상호 씨는 퇴직 후 동네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성격이 워낙 착하다 보니 굳은 일은 모두 상호 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청소, 무거운 물건 나르기, 행사 뒷정리까지 모든 힘든 일은 상호 씨 몫이었어요. 그런데 신문에 나거나 표창을 받을 때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단체 회의에서 또 다른 굳은 일을 떠맡게 되었을 때 상호 씨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이번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처럼 기획이나 대외 업무를 해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상호 씨는 계속 자신의 의견을 정중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상호 씨는 봉사단체의 대외 협력 담당을 맡게 되었고 이제는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 중 한 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대구에 사시는 62세 박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는 손자를 너무 사랑해서 며느리 일 때문에 매일같이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아이가 조금만 다치거나 아파도 할머니 탓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잘 안 봤나 봐요. 할머니가 너무 많이 먹였나 봐요. 정숙 씨는 속상했지만 손자가 불쌍해서 계속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가 감기에 걸려 누워 있는데도 며느리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정숙 씨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야, 할머니도 아플 때가 있어. 손자는 사랑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건강이 있단다. 오늘은 정말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렴. 그날 이후 정숙 씨는 자신의 컨디션과 일정을 먼저 고려한 후에 손자 돌봄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는 이제 정숙 씨에게 부탁할 때마다 먼저 안부를 묻고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합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착함을 버린 것이 아니라 착함에 지혜를 더한 것입니다. 무조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면서 베푸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착함이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착함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존중감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내 시간과 감정을 함부로 내어주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에게 경계를 설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그 경계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앞서 들려드린 세 분이 바로 이 원리를 깨닫고 실천한 분들입니다. 김미숙 씨는 자신의 시간과 일정도 소중하다는 것을 며느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상호 씨는 자신도 인정받고 싶고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자신의 건강과 컨디션을 먼저 챙기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단순히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의 경계를 정중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착함의 핵심입니다. 철학자들도 이런 지혜를 강조해 왔습니다. 공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노자 역시 물처럼 부드럽되 자신의 본질은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상호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으며 지속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희생하며 사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인생의 후반기에는 자신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자신이 쌓아온 인생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올바른 관계의 모델을 보여줘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도 인격체이며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신만의 삶이 있는 소중한 사람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사랑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경계 설정의 중요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란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선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계가 없으면 관계는 혼란스러워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경계가 명확하면 서로 편안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 설정을 이기적인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 설정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배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 상대방도 적절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해주려다가 나중에 지치고 화를 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손자, 손녀들도 어르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가족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행동을 바꿀 때입니다. 착함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착함에 지혜를 더하자는 것입니다. 배려를 그만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과 함께하는 배려를 하자는 것입니다. 희생을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희생과 무의미한 희생을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익숙해진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기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시간이 되도록 말입니다.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선언이나 극적인 변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을 존중하는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로 연습해야 할 것은 정중한 거절의 기술입니다. 미안해요.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고맙지만 제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벅찰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할 때도 따뜻하고 정중한 말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심하고 있어요. 저도 제 일정과 컨디션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도 감정과 한계가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당신이 로봇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그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쉬는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의 기본입니다. 자신을 잘 돌봐야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를 표현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맙다고 할 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별 말씀을요.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의 행동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됩니다. 부탁할 때도 더 정중하게 하고 당신의 상황을 먼저 배려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상호성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관계를 가꾸는 새로운 습관도 만들어 보세요. 매주 한 번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로의 마음과 상황을 나누는 시간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나누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말입니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당신을 처음부터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들을 소중히 키워나가세요.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과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등 자신만을 위한 활동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때 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에게도 아직 펼쳐지지 않은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이 인생 후반기의 진정한 과제입니다. 가족들과의 대화 방식도 바꿔보세요. 무조건 수용하고 맞춰주기만 하지 말고 당신의 생각과 의견도 표현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같은 표현을 사용해보세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지만 점차 당신을 한 명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관리에도 더 신경을 써보세요. 정기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자기 존중의 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해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대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도 사랑받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착하면서도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작은 것 하나라도 달리 해보세요. 부탁받았을 때 무조건 예라고 하지 말고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의 컨디션과 일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할 수 있을 때만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착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착함은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함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기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현명하고 품격 있는 어른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